안녕하세요. 강의하는 한의사 강한의사 곽원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저희 한의원에서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마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영상은 다이어트를 마치신 분들에게 앞으로 체중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다이어트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이어트 후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5가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생각이 드는 첫 번째, 요요는 요요가 아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요요 현상이죠. 체중이 늘면 무조건 요요 현상일까요? 요요 현상을 정의하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느냐. 두 번째는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이유 없이 체중이 증가하느냐입니다. 요요 현상은 그냥 체중이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대사가 망가져서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하면 이렇게 대사가 망가지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대부분은 생활 습관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살이 찐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비만이 되는 식사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 기간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감량을 했어요. 그런데 비만이 되는 식사 패턴으로 다시 회복을 하면 그럼 살이 찔 수밖에 없죠. 그건 요요 현상이 아닙니다. 그냥 다시 살이 찐 것뿐이에요. 당신의 체중 증가는 요요 현상이 아닙니다. 그냥 다시 살이 찐 것뿐입니다. 생각의 전환 두 번째, 체중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방지하려면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거나 식단을 아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사람은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5%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자, 살면서 상위 5%에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체중은 늘 수밖에 없고 그것은 나의 탓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중은 늘 수밖에 없어요. 생각의 전환 세 번째, 다이어트는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한번 했어요. 그러면 그 뒤로는 안 해도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중은 계속 늘어나니까요. 다이어트는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할 거는 그 주기가 너무 빨리 오지 않도록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알아두셔야 될 게 루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뇌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변동성이에요. 변화가 많으면 그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느라 우리뇌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죠. 생활 패턴을 일정하게 하며 남은 에너지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측하지 않아도 되니까 스트레스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루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체중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 체중 유지 전략 첫 번째입니다. 데일리 식사 패턴을 정해놓자. 루틴이 중요하다는 거는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식사 패턴도 매일 먹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좋습니다. 아침은 안 드셔도 됩니다. 세포가 스스로 건강해지는 자가포식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가포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세포가 굶으면 세포 안에 있는 찌꺼기를 재활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기 때문에 세포가 스스로 건강해지는 거죠. 이거를 자가포식 또는 오토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침을 굶으면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침을 드시더라도 탄수화물은 제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신선한 야채와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점심은 보통 회사에서 동료분들과 드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심은 일반식으로 드시고 싶은 것을 드시면 됩니다. 대신 너무 과식하시는 거는 피해야겠죠.
저녁은 샐러드와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과식은 수면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식사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은 안 드셔도 됩니다. 드시려고 한다면 야채와 단백질 위주로. 그래서 추천 식단은 신선한 야채, 삶은 계란 하나, 병아리콩 또는 견과류 한 줌, 블루베리 15알, 그리고 두유 한 잔 정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점심은 자유롭게 드세요. 대신 너무 과식하시면 안 돼요. 저녁은 샐러드 위주로 드시는데 과식을 하면 수면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 과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매일 샐러드를 드시는 게 힘들다면 주 3회 정도는 샐러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식단은 신선한 야채에 단백질류, 예를 들면 닭가슴살, 훈제오리, 생연어, 훈제연어, 굽거나 삶은 육류, 삼겹살도 괜찮습니다. 치즈, 계란 등을 곁들여 드시고 탄수화물을 드셔야겠다고 하면 약간 현미밥 정도를 곁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드레싱은 아무거나 드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드시면 체중 유지하시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체중 유지 전략 두 번째입니다. 과식 후 소식. 체중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과식 후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기간에 식사량을 열심히 줄여놨거든요. 그런데 뭐 살다 보면 한 번 정도는 과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식이 연속되면 식사량이 금방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많이 먹었다면 다음날 하루 정도는 굶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굶는 것도 괜찮지만 그냥 굶는 게 힘들다면 다이어트 기간에 한의원에서 처방받으셨던 선식 같은 거를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체중 유지 전략 세 번째, 간헐적 단식. 식사 루틴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만 굶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굶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선식 아니면 단백질 파우더, 아몬드 브리즈, 두유 등을 드시면 됩니다. 체중 유지 전략 네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게 다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하루에 500kcal만 태우시면 돼요. 500kcal를 태우는 운동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 달리기 또는 줄넘기를 30분 정도 하시는 거. 자전거와 수영을 60분 정도 하시는 거. 빠르게 걷기는 1시간 반 정도, 계단 오르기는 40분 정도입니다. 이 정도 운동을 매일 하신다 그러면은 드시고 싶은 거를 드셔도 체중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체중 유지 전략 다섯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계속 오른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이어트를 다시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야금야금 올랐다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또 하면 됩니다. 잘 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시다가 체중이 올라가면 다이어트 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과식 후 소식을 하거나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혼자 하시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다이어트판을 처방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기간에는 하루에 3번씩 드셨지만 필요한 시간에만 드신다면 훨씬 더 오래 드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다이어트 후 체중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